KKMD 759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무장이 부족하다고?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독침을 얻게 된 FA-50. 폴란드 계속 깐죽대면 국물도 없다. (2024년 10월 25일)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300km의 거리를 마하 2.5의 속도로 주파할 수 있는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을 통합시킨 FA-50이 2026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 역시 미국 F-16V도 스웨덴 그리펜 EF도 프랑스 라팔도 가지고 있지 못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독침으로 탑재한 FA-50이 2026년 등장한다는 소식을 10월 25일 기사로 전했습니다. FA-50GF가 실전 배치되어 있는 민스크 공군기지 제23 전술 비행단 파일럿과 정비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정리하여 기사로 게재한 것인데요. 해당 기사 내용과 그에 달린 폴란드 네티즌들의 댓글은 FA-50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KKMD 758화 2부 내용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내용도 폴란드 네티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공군 소속 F-16CD 블락 52를 F-16B로 업그레이드하는데 미국이 대당 2,100억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적 이유로 FA-50을 비난하며 어떻게든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면서 계약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형세로 이끌려 노력했던 폴란드 신임 정부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미 그런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서울신문은 2024년 10월 22일 기사를 통해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총 5조 원대에 달하는 한국산 무기를 한국 정부의 수출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을 요구하던 폴란드가 자체 자금 마련으로 방향을 튼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자국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 일정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부분적으로 작용했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폴란드가 느끼는 안보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친유럽 성향의 폴란드 신임 정부는 집권 초기 전임 정부가 체결한 한국과의 방산 계약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가 법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규모를 넘는 금융 지원을 요구하거나 FA-50 구매 계약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실수 등을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더해 토마스 드루니악 폴란드 공군준장의 입을 빌려 FA-50은 전투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F-16B 수준으로 개량하려면 1천억이라는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전투기라는 독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폴란드 신임 정부가 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번역할 FA-50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 독침 탑재를 다룬 Army Recognition 기사도 그러하거니와 민스크 공군기지 제23 전술 비행단 파일럿과 정비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FA-50의 성능과 유용성을 설파한 디펜스24의 10월 25일 기사도 폴란드 내부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Army Recognition 기사는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4년 10월 24일 열린 사천 에어쇼에서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처음으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공개했다. 이번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공개는 FA-50 파이팅 이글과 KF-21 보라매 같은 국산 전투기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무기 통합 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루어졌다. 해당 신형 미사일은 한국산 전투기들의 수출 잠재력을 높이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방산 수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장거리에서 주요 지상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다. 한국 기업 LRG 넥스원과 독일 타우루스가 개발한 천룡과 비슷한 컨셉을 지닌 이 미사일은 맡은 임무도 동일하다. 그러나 시속 700에서 1100km의 속도로 비행하는 아음속 공대지 미사일 천룡과는 달리 이번에 새로이 공개된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마하 2.5, 즉 시속 3000km의 속도로 기동하기 때문에 탐지 및 요격이 훨씬 어렵다. 사거리 300km인 이 신형 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후 약 5분 만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 적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스텔스 기능까지 통합하고 있어 레이더에도 좀처럼 탐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하 2.5라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놀랍도록 빠른 속도는 덕티드 램젯 엔진 덕분에 가능해졌다. 제트 엔진과 로켓 엔진의 장점을 결합하여 탄생한 이 혁신적인 추진 시스템은 산화제를 내장하는 대신 대기 중의 산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설계는 미사일의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기존 제트 엔진에 비해 훨씬 긴 연소 시간과 빠른 속도를 보장해준다. 이 대목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티드 램젯 엔진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덕티드 램젯 엔진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미티어를 추종한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티어 미사일의 개발에만 거의 2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KF-21 보람에 미티어를 통합시키기로 결정하면서 미티어 제조회사 MBDA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짧은 기간 안에 한국형 미티어 개발 성공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덕티드 램젯 엔진으로 3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것은 절반의 성공까지는 도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관계자에게 미티어급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KF-21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세계 상위권에 속하는 미사일 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는 답변과 함께 다만 어느 정도의 시간과 비용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코멘트도 함께 받았습니다.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의 경우 목표물은 지상과 해수면이라는 2차원적인 이동을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에는 목표물의 좌표에 높이라는 3차원적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개발 난이도가 몇 배로 높아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연구되고 있던 덕티드 램젯 엔진을 장착한 장거리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의 등장이 목전에 닥쳤다는 사실 그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모듈식 설계를 지니고 있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모듈 교체를 통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적 전투함을 공격하는 공대함 미사일로도 사용할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 레이더 및 전자광학, 적외선, EOIR 시스템을 모두 갖춘 탐색기 덕분에 한국형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다양한 기상 조건과 전자 대응책 ECM 속에서도 표적을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사천 에어쇼에서 전시된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은 최종 완성품이 아닌 테스트 모델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새로 개발된 무장을 실제로 전투기에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작업과 비행 테스트가 필요하고 이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동일한 무게와 크기로 먼저 시험 모델을 만들어 투하 시험 및 비행 시험에 사용해왔다. AD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은 2022년부터 개발 중이며 2026년에 완성 예정이다. 비행 테스트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데 FA-50 파이팅 이글이 테스트 플랫폼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등
한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해당 미사일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KKMD는 611화 네이버 뉴스 번역 사거리 300km, 마하 2.5로 날아가는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통합한 FA-50 2025년 등장한다 편을 통해 FA-50이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의 테스트 플랫폼이 된다는 소식을 이미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무장의 테스트 플랫폼이 된다는 이야기는 곧 새롭게 개발된 무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고도 말씀드렸죠. 다시 언급되겠지만 FA-50 및 KF-21과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다른 전투기들에는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들이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FA-50과 KF-21은 각자 체급에서 독점적으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체가 될 예정입니다. 최근 내심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 신임정부가 FA-50GF를 향해 무장이 부족해 전투에 투입할 수 없는 전투훈련기라고 독서를 퍼부은 적이 있었지만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이라는 독침을 운용할 수 있게 된 FA-50을 대상으로 더 이상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AIM-9X나 아이리스-T 통합을 통해 최소한의 공대공 전투 능력을 갖추는 작업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죠. FA-50 파이팅 이글에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되면 FA-50은 동급 전투기들 중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FA-50뿐만 아니라 카이가 생산하는 또 다른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도 크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F-16B와 JAS-39E 그리펜 같은 경쟁 전투기들은 현재 아음속 공대지 미사일만 운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라팔은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핵탄두가 장착되어 있어 수출에는 부적합하다. 결과적으로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FA-50과 KF-21만 가질 수 있는 독침 무기가 되는 셈이다. 폴란드와 인도네시아처럼 이미 FA-50을 구매한 국가들도 한국형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순항 미사일에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비에이션 위크에 기고하고 있는 한국국방안보포럼 김민석 연구위원이 10월 25일 국내 언론 비즈한국에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사천 에어쇼 현장에 폴란드 기자단들이 대거 방문했는데 최근 폴란드에 공급된 FA-50GF의 무장 통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지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13년 8월에 FA-50을 처음 실전 배치하기 시작해 총 60대의 FA-50을 실전 배치했고 2014년에는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2011년 인도네시아는 경공격기로 쓰일 수 있는 사실상 TA-54형인 T-50I 고등훈련기 16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에는 추가 주문까지 했다. 대한민국 공군이 주문한 FA-50은 총 60대이지만 TA-54형이 42대 도입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게 되는 FA-50 계열 전투기는 총 102대가 됩니다. KF-21 보라매 도입 숫자가 120대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FA-50 계열 도입 숫자가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FA-50 계열 전투기가 이 정도로 많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 개량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보유할 수 있는 전술기 숫자가 420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FA-50 계열은 결코 방만하게 놔둘 수 없는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는 번역을 마무리한 다음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